안녕하세요. 미래 부자 되는 정보를 드리는 머니 부모입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드린 것처럼 펀드 성공학개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펀드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펀드 산업은 정교한 금융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고유 용어가 있고요. 그 고유 용어 중에 상당 부분을 이해하셔야 펀드를 고르고 판단하면서 실수가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용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펀드 장기저축에 꼭 필수적인 부분들만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커버에 여성 투자자가 펀드의 언어를 알아듣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저런 미소를 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펀드 산업의 언어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복잡하고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펀드 투자가 어려운 것은 펀드 투자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수없이 많은 용어가 있는데 그러나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펀드 산업 당사자들, 즉 어드바이저와 대화를 할 수준은 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펀드의 언어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펀드의 이름부터 해석하는 유령을 배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나 우리 주소들처럼 펀드의 이름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펀드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다 펀드의 사업을 이해하는 핵심 용어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펀드의 성격을 파악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름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펀드의 이름에는 펀드 언어의 80% 이상이 녹아 있습니다. 상단에 긴 문장이 보이시죠? 펀드 이름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본 펀드명입니다. 각각 박스마다 다른 펀드의 용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각각을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들 다 이해하시면 그 펀드는 이름만 봐도 딱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새나라, 액티브 가치, 증권, 자, 투자회사, 완, 주식 A. 무슨 주문 같지요? 이제 한번 같이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형식의 이름이 지금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펀드가 어떤 펀드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규칙을 한번 알아보시고 습득하시면 대부분의 펀드들은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새나라. 이름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자산운용회사의 이름입니다. 회사 명이고요. 대부분 자산운용회사는 설립에 금융위원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집합투자기구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그리고 크게는 이 자산운용회사들은 공모펀드를 만들 수 있는 자산운용회사와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는 자산운용회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우리같이 일반 대중들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일반적인 펀드를 만드는 범용회사고요. 사모펀드는 펀드마다 가입 자수나 가입 최소한 금액 등을 제한 두고 주로 전문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크게 자산운용회사는 일반 공모펀드를 만들 수 있는 회사와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는 회사 두 군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액티브 가치. 영어도 있고 한글도 섞여 있네요. 이 두 번째 항목은 이 펀드의 투자 전략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가치라는 투자 전략을 이 펀드는 사용하는 것이죠. 주로 운영회사가 펀드의 자산을
투자하는 방향, 투자 방법, 뭐 특별하게 대상,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명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는 액티브라고 했는데 액티브의 반대는 패시브 또는 인덱스 펀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액티브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 수익률, 즉 주가지수, 시장 주가지수보다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하는 펀드를 공격적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요. 패시브 펀드, 시장 주가지수 정도 수익률만 따라가는 그런 펀드를 패시브 전략 또는 인덱스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치라고 표시한 전략은 저평가된 주식을 주로 투자해서, 저평가된 금융자산, 주식을 투자해서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 대칭선에는 성장주, 지금 막 성장한 주식들을 찾아서 지금 성장에 편성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성장주 전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투자 스타일, 배당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주, 중소형 주식에 주로 투자하겠다는 중소형주, 헬스케어 산업, 4차 산업, 이런 특정한 산업별로도 나눌 수 있고요. 이런 투자 전략들을 주로 뭉뚱그려서 한 단어를 표현해서 두 번째 투자 전략을 표현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세 번째 항목은요, 펀드를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펀드, 즉 법정용어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른 종류를 여기다가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펀드는 증권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증권의 전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증권 펀드 또는 증권 집합 투자 기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외에 부동산, 그 다음에 특별자산, 금이나 농산물, 뭐 이런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집합 투자 기구가 있고요. 이것들을 경계 없이 다 섞어서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 집합 투자 기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규제를, 그 종류를 여기다가 표시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라고 쓰여 있는 것은 궁금하시죠? 왜 자로? 여기는 이 펀드가 자라고 쓰여 있으면 패밀리 펀드 중에 자펀드다 라는 뜻입니다. 펀드의 종류에는 단독으로 하나만 만들어진 펀드가 있고요. 모펀드와 자펀드, 이렇게 패밀리 펀드라는 형식으로 모펀드가 일정한 투자 테마별로 투자를 하고, 자펀드가 그 펀드를 조합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패밀리 펀드라는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라는 표시는 이 펀드가 모자형 펀드 중에 자펀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칸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모펀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펀드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자펀드에 투자하는 것이죠. 최종 우리한테 판매되는 건 자펀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투자회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투자신탁, 투자회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그 근거 법규가 증권투자신탁법이라는 형태로 신탁관계를 이용해서 이 펀드를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투자회사라는 것은 주식회사법을 이용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각각의 법적인 장단점을 이용해서 자산운용회사들이 선택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오는 효과는 똑같이 펀드인데요, 법적인 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영향이 있지요. 그러나 펀드 정상적인 경우에 펀드 투자하고 뭐 수익 받고 실현시키고 하는 거는 다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투자 회사다, 투자 신탁이다 구별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숫자 1은 만약 이 펀드가 일정한 규모, 100억 단위, 500억 단위로 하나 묶고 또 인기가 있어 또 다시 같은 형태 또 만들고 이렇게 펀드를 연속적으로 만들 경우에 그 시리즈 번호가 되겠습니다. 1호, 2호, 3호 이렇게 그거의 1호라는 뜻이고요. 가로의 주식은 앞에 세 번째 칸에 증권 집합 투자기구였죠. 그 증권 중에서 주로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증권에 해당되는 난의 세부적인 투자 대상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주로 증권에는 주식형이 있고요.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이 있고 60% 미만이 되는 주식 혼합형 이런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자산기구처럼 대체자산들이 들어가면 여기에 금, 은, 돼지고기, 농산물, 와인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항목을 나타내는 투자 대상을 나타내는 항목이고요. 맨 끝에 A는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이른바 펀드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펀드를 고르실 때 펀드 리스트에 보면 끝에 A, B, C, E 이렇게 여러 가지 구변이 쭉 돼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A는 선취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먼저 띄어가는 형태의 펀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B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후치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마지막에 환매 시점이든지 일정 어떤 정해진 기간 후에 띄어가는 판매 수수료 후치형. 그 다음에 C형이 있는데요. C는 판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신 판매 보수를 일정 기간에 부여해서 받게 됩니다. 수수료와 보수의 차이는 다시 뒤에 용어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온라인 판매용, 인터넷 판매용 펀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펀드로 수수료나 보수와 비용이 싼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펀드명을 다 해석해 드렸습니다. 새나라 자산운용회사에서 만드는 액티브 가치라는 투자 전략을 가진 증권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자 펀드 중에 자펀드고 투자 신탁이 아니고 투자 회사며 시리즈는 1번이면서 이 펀드는 주로 주식의 60% 이상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A이기 때문에 선출수를 받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쫙 나오죠. 여기에 펀드 특성별로 목표 전환형 펀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목표 수익률 정해놓고 목표가 되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채권형으로 쫙 변화를 시켜주는 이런 펀드가 그런 경우는 전환형이라는 표시가 이름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ETF도 펀드입니다. ETF 경우에는 인버스 레버리지 같이 수익 구조가 곱하기 2배 주는 게 레버리지, 주가지수 오르면 손실이 나고 주가지수 빠지면 이익이 나는 것이 리버스예요. 이런 형태의 운영 전략이 더 추가돼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또 선물이다, 옵션이다, 이런 특별한 운영 대상들이 좀 구체적으로 특별한 것들이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ETF에. 그렇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한두 번 반복해서 보시면 대부분의 펀드명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드바이저가 나한테 어떤 걸 권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디테일한 신상 내역이 여러분들 이름에 다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겠죠? 선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름을 공인해 주시는 분들은 있어야 되겠네요. 뻥칠 수 있으니까. 네, 이름에 대한 얘기였고요. 펀드의 이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펀드 이름에다가 몇 가지만 더 거래상에 필요한 주요 용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펀드를 저축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거치식, 적립식, 임의식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거치식은 말 그대로 목돈을 거치해 놓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그냥 목돈을 맡기는 것, 이것이 거치식입니다. 그 다음에 적립식, 기간을 분할해서 펀드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자유적립식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간은 정하지 않지만 목표 금액만 정해놓고 분할해서 펀드를 사는 거. 그 다음에 임의식, 그야말로 임의대로 입금을 했다가 출금했다, 입금했다, 출금했다. MMF가 대표적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펀드를 저축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펀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비용에 관련되는 보수와 수수료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부여하는 비용입니다. 펀드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 거기에 그 양에다가 보수율을 곱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특정한 사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었죠. 환매 수수료도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펀드를 살 때, 즉 금융회사가 펀드를 팔면서 받는 수수료라는 게 판매 수수료고요. 이에 반해서 환매 수수료는 매입했다 다시 팔 때 여러분들이 내는 수수료, 이것이 환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주로 펀드에 관련된 기관들이 받습니다. 판매 보수는 판매 수수료가 있으면 판매 보수는 보통 내지는 않죠. 둘 중에 하나가 내게 됩니다. 판매 수수료 안 내면 판매 보수를 내게 되겠고, 판매 보수는 증권회사나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가져가고, 운용 보수는 자산운용사가 가져가고요. 수탁 보수라는 것은 그 자산을 수탁 관리, 여러분들이 펀드 자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가지고 있거나 투자된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두 가지 형태로 있겠죠. 이것을 수탁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보수가 수탁 보수. 사무관리 보수는 회계와 기준가 계산 이런 것들만 별도로 하는 사무관리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받아가는 보수. 그래서 보수가 이런 종류가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준가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기준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거나 펀드를 팔거나 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가격을 얘기합니다. 처음 펀드가 만들어질 때는 1000주당 또는 1000좌당, 1000좌라고 할 때는 투자 신탁이고요. 1000주라고 할 때는 투자 회사입니다. 기준이 처음에는 1000좌당 또는 1000주당 1000원으로 맞춰놨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 금액이 투자 수익이 오르면 1000좌당 1001원, 1002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평가 금액이. 나중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내시면 100만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해당 날짜에 기준가를 곱해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찾아가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준가고요. 펀드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회계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벌어들인 이익금을 정산을 해서 이익 분배금을 다시 원금에다 환산을 보통 합니다. 1000좌당 1100원이 됐으면 그 다음 달 똑같이 1000좌당 1000원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텐 100좌 또는 100주를 더 주죠. 수익증권을 더 펀드를 더 드립니다. 이렇게 회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때 세금 정산도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펀드를 가지고 있을 때 출금할 경우에 펀드에서 환매를 할 때 출금할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주식 투자금에 대해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채권 이자나 배당 이런 거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그래서 기준가 중에서 세금 부분만 해당되는 과세 기준가를 빼고 나머지 이익을 원금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과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환매는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러분들이 금을 회수하겠다 할 때 금융회사에 다시 펀드를 팔고 원투자원금 회수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펀드를 살 때와 팔 때 이때 기준가는 블라인드 방식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펀드를 살 때 오늘 기준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 그날 주식시장, 통상 그날 거래소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환매나 매입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기준 가격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처리하게 되면 하루 더 건너서 기준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블라인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입하거나 환매 신청할 때 일정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의 기준가 적용의 차이 또는 평가 기준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루 내지 이틀 정도가 미뤄서 가입 내지 환매가 처리된다. 블라인드 방식.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펀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용어들이었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최소한 아셔야 됩니다. 펀드를 거래하시고 어드바이저와 대화가 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래하는데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용어들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용어들 정도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 실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시작하면 도로교통법 기본에 속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펀드 저축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꼭 이 내용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만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펀드를 하러 가셔서 어드바이저들한테 물어보실 정도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됐죠? 판매 보수는 있어요? 없어요? 판매 수수료는 선치입니까? 후치입니까? 몇 마디만 짚으셔도 어드바이저는 긴장합니다. 펀드 언어편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요. 오늘 펀드 성공학개론 2편 펀드의 언어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에 부자되는 정보를 드리는 머니 부모였고요.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게. 자, 다음 펀드 성공학개론 3편에서는 펀드 전략과 펀드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머니붐!